스마트폰 많이 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많이 하는 아이들에 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가? 그것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어쨌든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 가족회의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는 많이 하면서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냐 이런 말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지키는 스마트폰 규칙을 마련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가족 전체가 우리가 함께 지키는 스마트폰 규칙을 마련하자. 가족회의를 하면서 그런 거를 정하는데 그렇게 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스마트폰 아웃 시간 정하기예요. 이제. 스마트폰 아웃 시간. 스마트폰을 언제 끌 거냐? 새벽에는 스마트폰도 잠자게 하자. 몇 시에 스마트폰을 끄고 주무세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끄고 스마트폰도 잠자게 하는 바구니를 만들자. 그래서 스마트폰 바구니가 줄여서 스군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제 시민단체 분들도 계셔요. 이제 스군이 스마트폰을 재우는 바구니, 스군이를 만들어서 스군이에 충전시키면서 재우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키가 커야 되니까 일찍 눕힐수록 좋은데 또 많은 청소년들은 학원 늦게 끝나고 10시, 11시에 와서 1시간만 하게 하자. 1시간이라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청색광이 잠도 못 자게 하고 키도 안 크게 하고 눈도 나쁘게 하고 안구 건조 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나쁜 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제일 나쁜 거. 하여튼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자기 전 30분 안에 끄고 잔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가족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끄는 그런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스마트폰을 재우는 바구니를 만든다. 그 다음에 약간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또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상황을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 놓는다. 이것만 잘 정해놔도 덜 싸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가족들마다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럴 때 하면 너무 화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밥 먹을 때 스마트폰 하면 너무 짜증난다고 하시고 또 어느 때가 있죠. 얘기할 때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짜증난다 이러기도 하고 공부할 때 스마트폰 옆 두고서 막 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집집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어떤 집은 화장실 들어갈 때 가져가지 마라. 어떤 집은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또 어떤 집은 뭐 소파에 있을 때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집집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절대 스마트폰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상황을 딱 세 가지를 서로 정해가지고 가족마다 그걸 실천하는 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고 그다음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공개하기. 그래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얼마나 하루 스크린 타임이 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줄어들면 선물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중독을 치료할 때요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맨날 싸우고 그래서 상처받고 또 기분 나쁘면 좀 더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못하게 하기보다는 안 하게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하고도 심심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안 하고도 무료하지 않고 재미없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집안의 일이나 활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을 돕는데 또 집안일을 도울 때 또 보상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설거지 1,000원, 재활용 2,000원, 구두 닦기 1,000원 이렇게
뭐 애완견 산책시키기는 2,000원? 이거를 또 이건 또 너무하다 또 그런 분도 계셔요. 뭐 집안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돈을 왜 붙여?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꼭 돈을 붙이라는 건 아니고요. 용돈을 안 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집안일로 용돈을 벌어가게 한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활동을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아이를 무조건 못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회의하고 또 서로 약속하고 상황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폰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 안 사주는 거 이런 게 방법이냐 아니면은 계획성 있는 사용법 특히 이제 중3 정도의 남자아이인데 이런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완전히 차단한다. 이건 되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계획성 있는 사용법을 터득해야 되는 게 맞는 정답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아이들이 결국 터득해요. 예. 그럼 그 터득하는 아이들의 비법이 뭐냐? 뭐 말로 하자면 되게 간단해요.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스마트폰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는 비법. 중독되지 않은 비법. 일단 부모님들한테 제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되면 정말 사실 사회가 금지시키겠죠. 예, 그래서 뭐 옛날에 인터넷 게임이 막 난리다라고 할 때도 이제 날리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많다고 할 때도 30%. 보통 15% 한 30%. 예, 많은 숫자이긴 해요. 그게. 그렇긴 하지만 그게 60, 7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 사용해서 위험하다 그런 친구들이 한 15 내지 20%?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 그 친구들이 물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데 예, 그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비법 지금 7가지 제가 딱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하여튼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던지고 한번 잡고 잠깐 한다고 그랬는데 밤이 됐다 이런 진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습관은 할 일을 먼저 하기. 할 일을 조금이라도 해놓고 하면은 덜 혼나고 또 본인이 기분도 덜 나빠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할 일을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심할 때 할 것이 없는데 하게 되면 더 중독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 할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강아지가 있다. 심심한데 강아지가 자기한테 와서 놀자고 한다. 이럴 때 강아지랑 좀 논다? 이것도 핸드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또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심심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집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중독되지 않아요. 심심할 때 사용하면 중독되는데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정말 그래서 이제 건전한 사용법을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 부모님들이 이것도 옛날에 인터넷 게임 중독 때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중독 때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확실히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위험한 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행동을 고칠 때 너무나 유명한 패러다임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는 어려운 건데 잘 사용하지 못할 때 막 혼내는 것보다 딱 잘 사용하고 엄마 나 이제 핸드폰 꺼 이럴 때 막 와 이렇게 잘 사용할 때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약속을 어기면 엄청 혼내고 약속을 잘 지킬 때는 그냥 쓱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잘 사용할 때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또 가족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칭찬하면 더 약속을 잘 지키게 된다. 6번째, 형은 잘 안 지키는데 왜 나한테 지키라고 하냐? 아빠는 스마트폰 맨날 보다 잔다? 이러면은 아이가 더 나도 왜 나만 지키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 전체가 규칙을 잘 지키면 아이도 더 잘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좋은 사용법의 어떤 모델링을 아이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핸드폰 관리 앱이 있다, 이런 거 발견하셨어요. 너무 핸드폰 관리 앱이 있긴 있어요. 네, 핸드폰 관리 앱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요것도 이제 어디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해킹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오히려 애가 막 속이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쓰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초기에 초등학생들에게 관리 앱을 사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를 좀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습관인데,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에게 그걸로 애를 막 감시하고 그걸로 혼내려고 그런 앱을 쓰면 아이들이 정말 이제 그런 거 깔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것이 불신의 이유로 감시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 접근할 때 효과가 크지, 벌 주기 위해서 접근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든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잘 사용할 것으로 믿고 조절을 잘하는 방법, 조절을 잘하는 요령,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도움을 주셔야지, 그냥 많이 사용했다고 혼내고 핸드폰 뺏겠다고 하고 핸드폰을 부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아이의 자존심을 많이 꺾는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조금 저희가 이제 진짜 치료자들, 상담자나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갔을 때 이제 치료를 잘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아주 간단한 그 중요한 팁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딱 가서 저분이 좋은 상담자냐 아니냐, 경험이 있냐 아니냐,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런 거 말씀드리면,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유행 게임이 뭔지 금방 아셔요. 그리고 유행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내가 게임에 친숙한 치료자다라는 인상을 아이한테 주려고 하셔요. 그리고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절하면서 네가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반감을 좀 적게 갖도록, 협력적이 되도록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유형의 이 스마트폰 게임의 중독자인지 이런 거를 좀 빨리 파악하셔요. 충동형 게이머, 회피형 게이머 저희가 그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게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게임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게 금방 실패할 수 있는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만 안 해봐, 그러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적절한 약물이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어떤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지치료의 도움, 또 부모님의 상담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상의 어떤 문제 같은 것도 도움을 주시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래도 아주 심각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도움을 줘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위험성 있는 아이들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특별히 위험성 있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아무래도 좀 산만하고 심심해하고 충동성이 높은 친구들, 우울한 친구들, 친구 관계로 걱정이 많은 친구들, 자기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 감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아마 스마트폰에서 더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자기 조절이 높고 잘 만족하고 취미가 다양한 친구들, 운동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더 조절을 잘하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행동 활성화 전략 이런 얘기를 우울증 치료나 무기력한 사람들 치료나 중독된 분들 치료나 이럴 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할 일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일을 많이 만든다. 그 우울한 분들이나 중독된 분들, 무기력한 분들에게 이것저것 움직이게 많이 하니까 기분도 나아지고 또 중독된 것에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더라. 재활용, 청소, 홈트, 애완견, 다양한 빨래하기, 빨래 개기, 고구마, 감자, 밤 까기 등등등등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면 딱 그냥 스마트폰 하나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 아이랑 함께 하는 거, 공부는 안 하더라도 고구마, 감자, 밤이라도 함께 까면은 스마트폰 안 하고 있으면은 어쨌든 아이들이 중독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또 어떤 분이 끝으로 이제 막 애기는 어떡하냐. 애기가 울 때 요즘 애기는 정말 막 꽃감을 줘도 울고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래도 울고 스마트폰만 탁 주면 안 운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많은 여러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무슨 유럽, 미국 어느 나라든지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줘서 아기를 달랜다. 그러면 위험하다. 언어 능력이 감소하고 사회성 발달 안 되고 비언어적인 능력도 감소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달래야 되고 오히려 되게 좀 약간 외람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달래진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용 패턴에 따라 사실 중독도 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도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다양한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실 웹툰, 웹소설도 있고, 또 야동을 많이 보는 친구도 있고, 이 스마트폰은 정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아동의 어떤 그 유행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심각성이 제일 높지만 여러 카페인 투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체나 채널에 따라 심각한 중독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부모 노릇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운동장에서 노는 거 다 보이고 PC방에서 노는 거 다 보이고 놀이터에서 노는 거 다 보이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노는 게 보이지 않아요. 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도대체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페인2뿐만이 아니라 틱톡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도대체 이제 뭘 하고 노는지를 알기란 부모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도티, 잠들, 대도서관 요 정도까지 다 아시죠? 양띵. 그 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만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연예인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먹방도 이렇게 많이 보는지 먹방의 순위가 막 몇백만씩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먹방 유튜버들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음악 뭐라 그러죠? 커버 뮤직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이 초등학생들에서는 이미 희망 직업 순위에서 인터넷 방송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 나타나고 정말 이제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최근에 알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안에 담긴 새로운 많은 문화에 대해서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사의 부모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일단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